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약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페이지 9페이지입니까? 8페이지네, 그죠? 요약집 8페이지. 자, 요약집 8페이지 보시면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시험 나오죠. 우리 시험에 보통 2번 문제로 나옵니다. 2번 문제. 자,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문을 한번 보세요. 제3조 중개대상물. 자, 1호에 보니까 토지라고 있네. 토지.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래가지고 일단 법률에는 토지랑 건축물이 있구나. 그 다음에 밑에 시행령 가보세요. 시행령 제2조. 자, 1호에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죠.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 시행령에도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중개상물이 규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중개대상물 우리 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중개대상물 제3조. 그래서 법률에는 두 가지. 뭐라고 해요? 법률에는 두 가지. 자, 다른 시간에는 잘 이러지 않죠? 네, 꼭 종교사법만 이렇죠. 내면해가지고. 법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에는 뭐가 있다고? 토지랑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죠? 법률에는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이 시행령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가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토건, 입간공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네, 토건, 입간공, 법정 중개대상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좀 있는데, 이제 중개대상물은요, 중개대상물은 중개하고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 되겠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한 거 아니고 중개업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 토건 입간공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개업만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지. 그럼 개업이 아닌 사람은 이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중개하면 안 됩니까? 중개를 못 합니까? 개업이 아닌 사람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하면 안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토건 입간공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중개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업만이 하려면 개업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업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개업이라도 이 5가지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했을 때는 이 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업이라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중개했죠. 그럼 이 법 적용 안 받습니다. 개업이라도.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중개했을 때 이 법 적용받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한번 볼게요. 토지부터. 토지는 그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죠. 이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거래 단위를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의 거래 단위는 필지. 필지 단위를 거래합니다.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필지 알고 있죠? 예. 법정 등록 단위 필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뭘 내냐면은 중개상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내는 거예요. 중개상물 여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중개상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중개상물의 여부. 중개상물의 여부 해당하지 않은.
자, 자, 중개대상물의 해당 여부 이게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 표 있죠? 표 이거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다. 빨리.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되냐 안 되냐. 아까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했죠. 그럼 한 필지 토지 전부 이렇게 나오면 중개됩니까? 가능하지요. 한 필지 토지 일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일단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냐 보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못 팔아요. 양도 안 됩니다. 담보물권 설정 안 돼요.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그리고 시효 취득 안 되겠네, 그죠? 시효 취득. 근데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빌려 쓰는 거는 되겠습니다. 빌려 쓰는 거 뭐? 용익물권 세 가지 뭐? 또 지지전 해보지 또. 성의 없게 막 지지전 해보지 또. 그런 거 하지 말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이런 거.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되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이제 판례 하나 있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지위에 불과한 뭐? 분양권 아니고 대터권. 기억하셔야 돼요. 대터권 잘 물어봅니다. 이 대터권이라 적어줄 때가 있고 안 적어줄 때가 있어요. 안 적어주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게 뭐예요? 대터권. 토지에 대해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결과적으로 요걸 외워야 된다. 요걸 외워야 돼요. 되겠죠? 자, 이제 건물 가볼게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건축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이 돼 있어요. 건조물. 예, 정착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일단은.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축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축물하고 틀립니다.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인데 분단이 되어 있어요. 분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축물, 그러니까는 중개대상물로서 인정이 되려면 정착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중개대상 물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로서. 그러면 거래 단위는 어떻게 하면 거래 단위는 동 단위로 거래하죠. 건물은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01동, 102동 아닙니다. 한 동, 두 동. 집합 건물 아파트는 어떻게 거래합니까? 호실 단위로 거래하잖아.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호실 단위로 거래합니다. 호실 단위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지. 요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자, 동 단위로 거래하니까 한 동 건물 전부 되겠습니까? 뭐 한 동 건물 일부 안 되겠네.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겠어요?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겠어? 양도가 안 되겠죠. 또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파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안방은 아가씨한테 팔고 건너방은 총각한테 팔아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라. 그럼 참 좋겠다, 그죠? 바로 그냥 막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자,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우리 집 안방이 크니까는 은행 가가지고 우리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은행이 뭐라 그러겠어? 가서 안방 가가지고 자라 그러지. 큰데 가가지고 자라. 자, 하여튼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안 돼요. 양도도 안 되고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고 시효 취득은 당연히 없는 거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한 동 건물 일부라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한 동 건물 일부라도 되는 경우는 빌려 쓰는 거 되겠죠. 용익물권 다 아니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되겠습니까? 전세권, 임차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동용 차량 주택 이런 거 됩니까? 이거 왜 안 되죠? 이동이 되네. 정착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됩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왜 안 되는 거죠? 쉽게 이동 되겠죠? 일어나 있으면 다른 나라 가 있어요. 수출돼가지고 막. 컨테이너 박스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분단돼 있고 정착돼 있으면 요거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이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지. 건물로서 인정이 된다면. 자,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셀프 세차장 아시죠?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골 기둥을 세웠죠.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2면 3면에다가 유리 천막 같은 거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그걸 뭐라 부릅니까?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요거는 중개상물이 안 된다. 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죠. 그리고 막히지도 않잖아. 요 판례 기억하셔야 잘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영업시설 비품, 영업시설 비품, 이런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걸 뭐라 불러? 권리금, 뭐 이런 거. 영업권, 권리금. 중개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권리금도 기억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와요, 그게.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만 나온다니까. 그럼 권리금이구나 생각하고 중개상물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물이죠. 근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됐네. 특정된 거 됩니까? 특정된 건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넘어갔네. 왜 넘어갔지? 안 넘어갔었는데. 어저께 안 넘어가는 거 보냈어요. 어제 수업할 때, 야간반에 수업할 때 안 넘어간 거 수업하고 바로 보냈다니까. 여기 올라갔네? 그죠? 밀렸으니까 올라갔네. 자, 프로그램 좀 이 버전이 틀려서 그런가 봐. 여기서 이 컴퓨터에서 여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돼, 형태가. 그죠? 자, 보이죠?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 특정이 되네, 특정. 요거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기를 신청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됩니까? 안 됩니다. 지위에 불과한 건 안 돼요. 지위에 불과한 건 중개상물이 안 되고 특정된 건 된다, 이 말. 특정된 거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착물이죠.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요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에요. 이거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 명인 방법은 아시죠, 이거? 예.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시 수단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명인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췄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과실, 미분리 과실. 요거는 쉽게 분리가 되겠지.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고 우리는 동산으로 봐요.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경작 중인 농작물도 마찬가지겠네.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고 우리는 동산으로 봐요. 이 두 개는 중개상물 안 됩니다. 요거 시험대 안 되겠지. 판례하고 학설이 대립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 요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행령에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상물인 갑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나중에 책에 나온 거. 그 전에 나왔던 지문들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일 거. 법정. 보이죠? 법정 중개대상물일 거. 요거. 그럼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한 가지가 사적 소유 가능할 거 이거예요. 한 가지는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그다음 한 가지가 사적 소유 가능할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뭐가 되었어요?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 물일 것.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정 중개대상 물이 돼야 돼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표, 요거. 법정 중개대상 물일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개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형창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죠? 자,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 요거 이제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뭐라 불러? 그렇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걸 뭐라 불러? 왜 의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준부동산? 하지 말고,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인데 각 개별법에서는 이거를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각 개별법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여러분들 이게 준부동산. 자,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 같으면은 중개상물 안 되겠네. 대표적인 동산이 금전, 공작기계 등인데 금전, 공작기계. 자, 금전이 중개상물이 안 되죠. 그럼 금전 채권 됩니까? 금전 채권 안 되죠. 안 됩니다. 시험 나왔어요. 금전 채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재단은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상물이에요. 재단은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아니고,
그다음에 등기 등록 가능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법에서 나와? 세법에서 나오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 세법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세법에서 뭔데 이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등기 등록 가능한 거 이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도 갑자기 막 취득세가 생각나가지고 뭐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또 중개가 가능한갑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조심하셔야 돼. 특히 뭘 조심해래? 선박을 조심해. 선박 나왔거든. 선박이 딱 20톤 이상 선박 적어 놓으니까 배가 좀 크네 그러면서 중개 가능한갑다 싶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자, 그다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공장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죠.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죠. 근데 여기에 속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이걸 재단 목록에서 분리해가지고 중개상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고 토지 건축물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럼 또 토지 건축물만 보고 또 중개상물 되는 것같다 싶어가지고 그래 한다니까. 하여튼 분리해가지고 중개상물 할 수가 없다. 네. 광업권도 마찬가지겠네. 공업 소유권도 마찬가지겠네. 공업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전부 안 됩니다. 중개상물. 그래서 중개상물 대개 요건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자,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 해서 중개상물 여부. 자,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 중개상물 여부 보시면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알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시험 나왔어요. 도로 예정지 사유지, 접도구역 내 토지,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구역,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험 나왔습니다. 토지 허가구역 내 토지.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공법 제한이 있죠. 중개 가능합니다. 근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부동산, 처분 제한 부동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상속된 부동산. 이건 사업 제한이 있죠? 중개 가능해요. 가압류된 토지 나왔거든. 가압류된 토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거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매 자체, 상속 자체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 법률 규정이니까. 경매에 대해서 개업이 할 일이 없어요.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그죠? 경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 가능하지. 상속도 마찬가지고.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상속에 대해서는 개업이 할 일이 없어요. 개업이. 개업공무중개사가 상속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지. 법률 규정이니까. 자, 그런데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적 소유 안 되는 건 국가재산이 국가재산. 국유재산이잖아요. 국가재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청와대, 청사, 도청, 시청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하여튼 국가재산.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게 이제 지자체 소유재산. 도로, 하천 같은 거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무주부동산이에요.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부동산. 이거 누구 거예요? 또 나라란다. 국가. 국가 거예요. 국가. 다른 말로 나라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미채굴 강물 시험 나왔어요. 미채굴 강물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관권 자체가 국가한테 있어요. 그래서 국가 거예요. 이거 시험 나왔지?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강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채굴되지 않은 강물이 뭐야? 미채굴 강물이잖아요. 다르게 낼 게 없어요. 뭐 출제위원도 그렇게 뭐 낼 게 있나? 뭐 그냥 글자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냥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물속에 잠긴 거.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 보세요. 침식된 토지. 침식된 거예요. 침식. 물에 잠겼죠. 침식된 토지인데 이게 다시 물이 빠져가지고 성토가 됐다. 그래도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닷가. 바닷가 뭐야? 바닷가가 모래사장이지. 이거 빈지라 그래. 빈지. 활용 실익은 있습니까? 네. 활용 실익이 있지. 근데 소유권 인정 안 되겠죠. 빈지랑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법진 알고 있죠? 법진 어디 있는 토지? 경사면에 있는 토지. 경사면 활용 실익이 있습니까? 이거? 경사면은 없지, 그죠? 경사면에서 뭐 할 건데 이거? 미끄럼 타겠지 뭐. 자, 법진은 활용 실익이 없죠. 근데 소유권 인정됩니다. 법진은. 근데 빈지는 중개상물이 안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물 요건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중개대상 물이긴 한데, 그죠?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면 중개 못 한다 이 말이지. 요거예요.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권리에 이제 그 권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권리가. 그 보면 소유권 같으면은 당연히 중개대상 권리 되겠죠. 소유권은. 소유권은 뭐 중개대상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 그죠?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 농익물권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소유권, 맞죠?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세 가지 뭐가 있다고?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 중에서 요 지상권은, 자, 법정지상권이 있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뭔지 압니까,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모르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설정이 되죠.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개업이 할 일이 없어. 중개가 개입 재직이 없지. 법정지상권 설정은 중개가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고, 설정된 법정지상권의 뭐 이전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양도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지상권, 설정된 법정지상권에 이전한다, 양도하는 그런 개업이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는 저당권이 있습니까? 저당권 같으면은 설정 이전 다 되겠죠. 설정 이전. 근데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이 있어. 법정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설정되겠죠. 설정에 대해서는 개입이 할 일이 없어요. 성립에 대해서는. 설정된 법정 저당권 뭐는 되겠어? 이전 되겠죠. 양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되고. 법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잖아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까? 약정 담보물권입니까? 유치권은. 정확하게 하세요. 정정하지 말고 또. 법정이 약정이에요.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약정이 아니야. 약속을 안 해도 돼. 법률에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뭐 돼? 유치권이 설정이 되잖아. 유치권 설정에 대해서는 개업이 할 일이 없어요. 성립에 대해서는. 설정된 유치권 뭐? 이전된다 했잖아. 이전, 양도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다 했잖아. 판례가.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물건. 자, 그럼 질권. 질권 됩니까, 질권은? 질권 안 되지. 동산이니까. 중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당포.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는 매매, 교환,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 이전을 말하겠어요. 등기된 판매권 이전,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예상 권리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표가 총 몇 가지였죠 아까 처음부터? 몇 개였어요? 토지부터 해가지고 5개예요. 5개. 5개의 표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 게 없어. 아시겠죠? 그럼 한 문제를 맞추지.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다시 와보세요. 책으로.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밑에 중개사물 여부표 밑에 보시면 관련 판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죠? 지위에 불과하니까 이 대토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건물에 관한 판례 표 밑에 있죠? 표 밑에 관련 판례 1번 보세요. 이거 나왔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파이프 세워가지고 유리 같은 거 설치한 이런 세차장 구조물. 자, 요거 셀프 세차장. 중개상물이 안 된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 제한적 가치 이걸 뭐라 불러?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기존의 건축물 중개사물 맞아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됐죠? 포함이 되고 자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뭐가 됐어? 특정이 되어 있네. 그죠? 그런 경우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중개하는 것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건물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선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네 번째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네.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입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임목이 나와 있는데, 자, 임목이 뭐냐?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물어봐요. 임목 같은 거는. 자, 임목은 자, 이렇게 읽습니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소유자, 그 수목의 소유자가 뭐 했냐 보니까 보존 등기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에다가 등기를 하면은 그걸 뭐라 불러요? 임목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목은 중개사물이 된다 이 말이지. 왜?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와 분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목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돼 가지고 양도를 한다든지 저당권 목적으로 된다면 저당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그 임목을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위에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가 나와 있네. 한 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에 되어 있어요. 나무 종류 관계없네, 그죠? 예. 일부든 전부든 필지의 일부든 전부든. 자, 오른쪽에 이제 임목 등기 효력으로서 오른쪽 페이지 오늘 1번 보세요.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 해가지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겠다 이 말이죠. 일단은 보존 등기 받으려고 하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네, 그렇지? 두 번째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그 임목을 만약에 베어낸다, 그러면 분리가 되겠지, 벌채되겠죠. 그럼 분리된 수목에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보통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미치겠죠? 예. 미칩니다. 미친다고. 자,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의 공시 보니까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보존 등기 및 임목 등기의 구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그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가 된다 이 말이겠지.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겠네, 그러죠? 임목에 관해서. 두 번째,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저당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이 말은 보험가입해라 이 말이에요.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산불? 불나죠. 그러니까 보험가입해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우리 공장에 가면은 공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공장 건물, 기계, 부품, 레일, 전봇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자, 보세요.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이 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이거를 공장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이 뭐냐 보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다.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 돈 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단을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리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공장재단의 저당으로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해서 저당권 목적할 수 있고, 이번 보니까 보존 등기의 효력,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러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다만 그 저당권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 재단을 갖다가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재단의 등기라고 해가지고 토지 건물 등기상 증명서 어디 해당구 사항나 적혀있죠. 해당구 사항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은 갑구, 저당권은 을구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해당구 사항란이에요. 각각 해당구 사항란에 재단 목록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가 된다 이 말이지. 표지부가 아니고 해당구 사항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자, 광업재단은 이 공장재단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한 거예요. 준용하는데
뜻만 보세요. 뜻만. 자, 광산에 관한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광업재단, 광업건하고 강물 채굴 각종 설비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 형태로 만드는 거지. 마찬가지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네, 그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본고사에서 이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내용을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볼 그 문제도 없고 지금. 다른 데 출제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관공은 중개상 물이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제 다 됐네, 그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중개대상 물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보세요. 17페이지 문제 17페이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물어보잖아요. 박스 형태로 물어본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박스 형태의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나왔어요. 박스가 15문제 나왔다는 거는 시간을 좀 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스 문제를 보는 순간 조금 어렵게 느껴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기억 보니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 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특정이 들어갔네. 특정 동호수죠. 그 중개사면 되는 거예요. 니은 보세요. 임모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않으나, 그러니까 임목은 아니다. 임목은 아니야. 아닌데 명의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래. 됩니까? 명의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됩니까? 중개사면 된다 했잖아요. 자, 디귿 보세요. 나왔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든 세차장 구조물,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정착물도 아니라고 했지요. 리을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공급상에 제한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건 낼 수 있어요. 다른 거, 접도구역이다, 뭐 이런 거, 개발 제한구역 낼 수 있다 이 말이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박스 안에 체크 잘 해놓고 답은 또 엉뚱한 거 찍습니다. 그래놓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막 엉뚱한 거 찍었다고 막 얘기해. 쉬는 시간에 막. 그런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실수를 줄이면 각 과목마다 10점씩 올라가요. 10점씩. 에? 아시겠죠? 그런 실수를 줄여야 돼요. 에?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까?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않는 것은. 좀 짧게 나왔죠, 짧게. 자, 기억 보니까 미채굴 광물. 아니잖아. 국가 거. 온천수. 됩니까, 이거? 중개대상물? 온천수. 온천수 누구 거예요? 국가 거. 온천 국가 거. 온천은 토지 소유자 거예요. 밑에 흐르는 거 온천, 지하수 온천. 토지 소유자 거예요. 온천이 터진다니까, 온천이. 아시겠죠? 그거 아니고. 금전 채권 됩니까? 안 되지. 금전이 안 된다 했잖아. 금전 채권 안 되지. 점유 되면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 점유. 중개대상 권리 안 되잖아, 그죠? 다 안 되네. 또 설마 다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보고 싶어 막.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다 안 되게, 다 틀리게, 다 옳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되겠죠? 자, 7번 보세요.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공장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렇게 나오잖아. 공장재단 되죠? 니은 보세요.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시용 영업상의 노하우, 무형의 제한적 가치 이거 뭐죠? 권리금 안 된다고 했죠? 가압류된 토지 나왔잖아요. 됩니까? 가압류된 토지 처분 제한되어 있지만 가압류된 토지 된다 이 말이죠.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등기, 상속된 부동산 다 된다 이 말이죠. 리을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물 됩니까? 건물로서 인정이 되면 아까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댔잖아.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딱 보면 여기저기에서 막 지문 내잖아요. 표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판례하고 같이. 오른쪽 8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거예요. 보세요.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 뭐야? 이 미채굴 광물이지 뭐. 자, 2번 보니까 영업상의 노하우 무형의 제한적 가치 이 권리금이죠. 안 되죠. 자, 세 번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토지로부터 분리가 된 수목, 이건 뭔데?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나무, 그냥 동산이에요. 그죠? 중개상분 안 되죠? 그 4번에 보니까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래 나왔네. 그러니까 지목이 양어장 이러니까 갑자기 또 막 양어장? 이러면서 물고기인가? 이러면서 막 물고기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응? 그러니까 그냥 토지인데 지목이 뭐야? 양어장일 뿐이지. 일단 토지니까 중개 가능하겠죠. 얘가 답이네. 자, 5번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 공급받을 지위. 이게 뭐지? 이게 대토권이잖아.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특정됐습니까? 특정됐잖아요. 니은 보세요.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 됩니까? 건물로서 인정이 되면 미등기 등기 허가 여부 관계없죠. 자, 디귿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이나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지위잖아, 지위. 안 되죠. 이게 작년에 나왔네 보니까 3.3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적어놨네. 안 되죠. 똑같이 내잖아요, 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판례하고 같이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다 맞춰야 돼, 이거는 실수 없이. 자, 좀 쉬었다가 시험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